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대면으로 만나다가 이제 이번에는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려니 여러분들 얼굴이 하나하나 생각나긴 하지만 그래도 왠지 저 혼자서 막 떠들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집중이 안 될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체육대회는 잘 하셨는지요? 아마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토요일 날 수업을 안 하는 대신 양주시 사회복지 박람회 날 행사장에서 하루 종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긴 했지만 날씨도 좋고 운동하기에도 좋고 산책하기에도 좋은 가을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선생님들께서는 교재를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제 중심 모델에 대해서 3장 과제 중심 모델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 25분, 25분 이렇게 3강을 찍어서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편한 시간에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또 추석 연휴도 들어있어서 마음도 분주하고 또 연휴가 길어서 좋기도 하고 연휴가 너무 길어서 학교에 오고 싶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또 즐거운 명절에 가족도 만나고 지인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과제중심 모델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주어진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적 과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수행 가능한 과제로 대체하도록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 갈등, here and now, 현재의 문제 갈등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권한 부여 관점과 증거 기반 실천의 요구에 보다 적합한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정해진 시간 내에 수행해야 할 특정한 과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다른 모델과 좀 구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이제 사회복지사가 동의한 표면적 구체적인 과거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조직하며 동의에 의해 구체화하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조직하고 또 클라이언트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모델입니다. 이론적 배경을 보면요. 과제 중심 모델은 이제 1960년대에 시작된 단기 치료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1970년대 미국 뉴욕 시카고 대학의 레이드와 앱스타인이 발전시킨 사회복지 실천의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72년 과제중심 개별 사회 사업이 이제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보면요. 첫째는 이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원조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적인 실천의 효과성을 증진시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천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원조 기술 개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인관계의 문제와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역할 수행의 어려움, 정서적인 고통 등 생활상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실천적 틀로서 이제 우리가 과제 중심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요. 주요 개념에는 이제 우리가 표정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표정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정 문제는 이 과제 중심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 그걸 바로 표정 문제라고 하거든요. 해결해야 할 표적이 되는 문제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경감 혹은 해결하기 원하며 이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인정한 문제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동의한 문제를 우리는 표정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초기 면접에서 문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클라이언트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근거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속적인 탐구를 통해 표정 문제를 상술하게 됩니다. 또 표정 문제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의 견해가 최대한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이제 논의와 타협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이제 문제를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정 문제 선정 기준은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인정하는 문제여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나는 이 문제가 나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러면 그거는 표정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 클라이언트가 인정하는 문제. 정말 나는 이거 심각해.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 왔어.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라고 인정하는 문제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여야 합니다.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오랜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고요.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잠재적인 강점이나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문제여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구체적인 문제여야 합니다. 두루뭉실하게 가는 문제가 아니라 어떠하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떠한 결과를 얻을 거다라는 구체적인 문제여야 하고요. 최대한 3개까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하여 제한적인 시간에 단기 대입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돼야 표정 문제 선정 기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정 문제로는 대인관계 갈등, 사회관계의 어려움, 조직체계와의 상호작용의 어려움, 사회적 역할 수행의 어려움, 사회적 지위와 역할과 상황의 변화에 따른 문제,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 스트레스적인 문제, 그리고 자원 부족 문제 등이 표정 문제로 대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과제 중심 모델이기 때문에 과제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정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과제를 이제 같이 동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바로 과제 중심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과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계획하고 동의한 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의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계획한 이제 문제 해결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제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부과하는 과제와는 다르며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이를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제는요, 클라이언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가 구체화된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와 함께 수행하기로 합의한 활동 개인 목표이고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가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되고요. 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추구하는 직접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 해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고요. 일반적인 과제에는 일반적인 과제, 조작적인 과제, 부수적인 과제 이렇게 세 가지의 과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과제입니다. 일반적인 과제는 각 단계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기술하며 각 단계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과제 수행을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하위 과제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과제는 클라이언트의 목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와 목표가 동일하며 과제가 실행되었을 때 달성되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제의 예를 보면요. 표 3-1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제의 예는 노인 일자리 등록하기,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강좌 수강하기예요. 그럼 이 일반적인 과제에 잘된 일반적인 과제의 예와 잘못된 일반적인 과제의 예가 있는데, 잘된 과제의 예는 이 씨는 복지관 노인 일자리에 등록을 합니다. 노인 일자리 등록하기 이렇게 해놓으면 내담자가 가서 등록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노인 일자리 등록하기를 이 씨는 복지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등록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P 씨는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강좌를 수강 신청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함께 같이 하도록 거기까지 같이 가는 게 잘된 일반적인 과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반적인 과제에는 그냥 재취업하기, 노인 일자리 등록하려고 하는데 재취업하기를 알려준다던가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강좌 수강 신청하기인데 한국어 능력을 향상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과제를 이렇게 제시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작적 과제인데요. 조작적 과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과제가 목표 달성과 관련된 상위 과제라면 조작적 과제는 그 상위 과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위 과제로 일반적 과제로부터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작적 과제 예를 보면 직업훈련센터 지원서 작성하여 제출하기, 노인 일자리 사업 등록 절차 확인하기, 심리검사 예약하기가 있는데요. 잘된 조작적 과제 예는 직업센터 지원서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복지관에 아예 방문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등록 절차 확인하기는 심리검사 시간을 문의해서 가서 이제 심리검사를 하는 거고요. 심리검사 예약하기는 심리검사 시간을 문의해서 해보는 거고, 노인 일자리 사업 등록하기 확인 절차는 복지관 방문하기이고, 직업센터 지원서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주거시설을 방문하는, 이렇게 잘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는 정기적인 그냥 상담을 받고 심리사회적 사정을 실시하고 주거지원 파악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과제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된 예는 직접적으로 어딘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거기 가서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만, 잘못된 거는 그냥 정기적인 상담을 받으세요 이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무슨 상담을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잘된 조작적인 예고, 그냥 제가 볼 때 상담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상담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는 아무런 이제 과제를 제시해 주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유형의 과제를 보면요, 요일 과제 있고, 그 다음에 반복 과제, 단일 과제, 복잡한 과제, 개인적 과제, 상호적 과제, 공유 과제, 인지적 과제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제의 하위 유형을 세분화한 것이고요. 과제를 분류하는 것은 특별한 조작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행 과정을 더욱 주의 깊게 계획하기 위해서 이제 과제를 세분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 과제를 먼저 보면요. 한 번의 수행을 위해서 계획된 과제입니다. 한 번의 수행을 위해서 계획된 과제. 예를 들면 김씨 부인은 화요일에 복지관 사회복지사를 만난다. 화요일 하루에 한 번의 수행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 과제는 반복적인 활동을 위해 계획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씨 부인은 매일 아침 아들을 안아준다. 어떤 과제를 줬는데 매일매일 하게 하는 과제가 바로 반복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일 과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한 하나의 과제, 예를 들면 김씨 부인의 자활사업 신청하기 등이 단일 과제입니다. 복잡한 과제는 밀접하게 관련된 둘 또는 그 이상의 구분된 과제, 예를 들면 자활사업 참여를 위한 절차와 준비 과정 담당자와 의논하기, 자녀를 돌봐줄 자원 탐색하기, 이것들에 관련된 것은 복잡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적인 과제인데요. 한 사람이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김씨 부인이 동사무소 전담 공무원과 만날 약속하기. 이런 경우를 우리는 개인적 과제라고 합니다. 상호적 과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로 구분되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김씨 부인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고 남편은 술을 마시는 대신 화나는 감정을 아내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호적인 거는 양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부인이 있는 경우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이 남편에게 왜 잔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남편이 계속 술을 먹고 들어와서 잔소리를 했다라고 하고, 남편은 아내가 계속 잔소리를 해서 술을 마시고 그래서 화가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호적 과제라고 하고요. 부인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고 남편은 술을 마시는 대신에 술 안 마시고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났어 라는 화나는 감정을 아내에게 말하는 과제를 준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은 공유 과제인데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같은 과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씨 부부는 함께 부부 치료를 받는다.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걸 공유 과제라고 합니다. 인지적 과제는요, 사고 및 감정 활동과 관련된 과제로 정서적인 활동을 검토하여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씨 부인은 남편에게 화가 날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의 감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활동 일지에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인지적, 생각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나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활동일지에 기록하면서 어떨 때 화가 났는지 이런 걸 검토하는 게 인지적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밖의 유형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주요 개요인데요. 주요 과정과 특징입니다.
주요 과정에서 보면은 과제 중심 모델에서의 서비스의 초점은 클라이언트가 이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제는 내담자 클라이언트에게 줘서 그 클라이언트 내담자가 이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해주게 되면 의존적이게 되기 때문에 작은 과제부터 주어서 구체적으로 주어서 하나하나씩 실천하면서 잘 함으로써 어떤 피드백, 격려라든가 칭찬을 통해서 난 잘할 수 있구나.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네. 그러면서 점점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환경이 문제 해결 노력에 관여될 수만 있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요. 이에 구체적인 주요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시간 제한적 단기 개입입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적 단기 개입으로 2개월에서 4개월 또는 8회에서 12회 기전으로 이제 서비스가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과제 중심 모델의 가치 전제와 관련된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요청한 문제에 하나여 접근하는 것이고요. 개입 과정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제시한 문제에 대해 계약함으로써 클라이언트는 과제를 설정하고 또 실행하고 또 평가하는 주체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개입의 책무성을 강조합니다. 개입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또 진척된 상태를 회기마다 모니터하며 개입 과정과 실천적 평가 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번째로는요, 구체적인 과제를 연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특정한 상황에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중심 모델의 주요 과정은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간 제한적 단기 개입이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가는 과제를 선택한다던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결정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입을 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씩 해나갈 때 책무감, 책임성을 가지고 꼭 해야 된다라는 그걸 강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과제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잘할 수 있고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겨지게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엔 잘 안 되던 것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제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은요,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을 살펴보면, 과제 중심 모델은 클라이언트에 표출된 욕구인 표적 문제에 초점을 두어 사전의 실천적 개입 시간과 수행 과정에 대해서도 계약을 수행하므로 클라이언트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제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을 보면요. 문제 해결 접근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해 가는 게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이고요. 각각의 모델의 각 단계마다 특정하게 과제 수행을 요구하는 이제 구조화된 접근이다.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구조화시켜서 접근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번 뭐하고 2번 뭐하고 3번 뭐하고 해서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하게 하는 그래서 구조화된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난 그게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한 것에 초점을 둘 수 없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선할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만약에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그게 문제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자체가 내담자가 나는 정말 내가 알고 있지만 인식하는 문제인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난 이것을 변화시키고 싶어 라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걸 인지하고 계속 잘 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적인 단기 개입이다. 그래서 아까 단기 개입이다라고 한 것처럼 2개월에서 4개월, 8회기에서 10회기 정도로 제한을 두고 구조화시켜서 하는 게 바로 과제중심 모델이고요. 이론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다양한 이론적 지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변화는 과제의 수행을 통해 발생하고 또 과제는 확인된 문제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활동이다. 변화한다는 것은 과제의 수행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과제를 하지 않고 알고만 있어서는 변화가 안 되지만 구조화된 과제를 변화하기 위해서 그 과제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하려면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 과제는 확인된 문제의 발생을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을 계속 함으로써 감소시키는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ere and now 현재 중심적이다. 과거의 그런 것보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표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가는 게 과제 중심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천에 대한 경험적 접근을 중시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2장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과제 중심 모델의 실천 개입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은 학습 이론, 행동주의 기법, 그리고 인지 이론, 구조적 가족 치료 등의 원칙과 기술을 받아들여서 사회복지 실천의 특정 기능과 요구를 수용하면서 발달해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과제 중심 모델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요 개입 기술 과정은 시작하기, 그리고 문제를 규명하고, 그리고 계약, 실행, 종결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천 개입 목표를 볼 건데요. 과제 중심 모델의 실천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표적 문제를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자기결정 원리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스스로 실행 가능한 과제로 대체하도록 수행하는 일을 합니다. 과제에 대해 수행 계획을 바로 세우고 동기를 부여하여 과제의 수행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장애물을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하고 제거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함께 문제 해결의 수단인 과제의 과정, 구조, 수행, 검토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습득하고 향후에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원종하는 게 이제 실천 개입의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 자신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통하여 향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가정중심 모델의 실천 개입 목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천 개입 원칙을 보면요. 실천 개입 원칙에는 경험적인 기원과 통합적인 자세,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 그리고 체계와 맥락, 계획된 단기 개입, 협력적인 관계, 구조와 문제 해결 활동 등이 있습니다. 먼저 실천 개입 목표에서 경험적인 기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의 기본적인 원칙과 특성은 경험적, 실증적 기원이라던가 통합적인 자세,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에 대한 초점 두기, 그리고 체계와 맥락, 계획된 단기 개입, 협력적인 관계, 구조와 문제 해결, 활동 등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험적인 기원에서 과제 중심 모델은요, 경험적
연구에 의해 검증되고 그리고 지지된 방법과 이론을 선호하고요. 클라이언트 체계에 대한 가설과 개념은 실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정이나 과정, 성과 자료는 개별 사례에서 체계적으로 수집되어야 하고 모델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연구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험적 기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합적 자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제중심 모델은 문제 해결이라던가 인지 그리고 행동적 그리고 인지적 그리고 가족 구조적 접근 방법 등의 다양한 접근 방법의 양립이라던가 그리고 양립이 가능한 접근 방법 가운데에 경험적 기초가 있는 이론과 방법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에 초점 두기.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클라이언트가 문제로 인식을 해야 그 문제에 초점을 두고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중심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표적 문제, 그리고 즉 명백하게 인식한 특정 문제에 서비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체계와 맥락인데요.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복잡한 체계의 맥락에서 발생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이나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제 맥락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역으로 문제가 발생한 맥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계획된 단기 개입입니다. 가제중심 모델의 일반적인 서비스는 계획된 4개월 이내 단기이기 때문에 4개월 이내로 볼 수 있습니다. 6개에서 12회기의 단기간 동안 개입으로 실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제중심 모델은 단기 개입 모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협력적인 관계인데요. 그럼 협력적인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협력적인 관계인가 보도록 할게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는 돌봄,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돌봐준다 라는 개념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협력적인 파트너로서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숨겨진 목적이나 의견은 피하고 사정 정보를 공유하여 개입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클라이언트를 최대한 참여하게 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개입을 고안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조화입니다. 개입 회기를 비롯하여 전체 프로그램은 잘 다듬어진 연속된 활동으로 구조화한다. 구조화한다는 것은 언제 뭘 하고 몇 회기를 할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차츰차츰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해서 다 문서화되어 있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을 구조화 활동이라고 합니다. 과제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 활동. 이 문제 해결 활동이 바로 과제를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온 표적 문제를 가지고 과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활동은 즉 과제이다. 과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회기 중이거나 회기 시간에 문제나
문제 해결 활동,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달성된다. 회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기라고 했고 6에서 12회기를 한다고 하면 1회기에 뭐하고 2회기, 3회기 반복된 거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이렇게 하면서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달성되는 거라 문제 해결 활동 과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사회복지사의 과제는 사회복지사에게도 과제를 줍니다. 사회복지사의 과제는 클라이언트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을 제공하며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환경 속에서 스스로 행동을 동기화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실천 개입 원칙의 실천 개입 기술의 목표와 원칙을 말씀드렸고 개입 기술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입 원칙이 경험적인 기원과 통합적인 자세,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에 초점 두기, 체계와 맥락을 보고 계획된 단기 개입을 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이루고 구조화된 내용으로 문제 해결 활동,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실천 개입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천 개입 과정이 있는데요. 실천 개입 과정은 단기 계획이지만 시작 단계가 있고 시작하게 되면 1단계로 문제가 뭔지 표적 문제를 규명하고 그리고 나서는 2단계로 계약을 합니다. 몇 회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과제를 실행합니다. 문제 해결 활동 과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결에 이제 12회기면 12회기, 10회기면 10회기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그 회기가 거의 마무리 될 때쯤에는 이제 종결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의 실천적 틀의 단계는 시작하기, 표적 문제의 규명, 계약하기, 실행 및 종결 5가지로 제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사회복지 실천의 일반적인 과정과 마찬가지로 과제 중심 모델의 각 단계는 엄격하게 분리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상호 중복되거나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델에 비해서 과제 중심 모델의 실천 개입 과정은 체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체계적인 실천 과정을 통해서 시간, 노력,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의 개입 과정에 표 3-4 교재를 보시면요. 시작 단계, 1단계 표적 문제 규명, 2단계 계약, 3단계 실행, 4단계 종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 3-4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한 가지씩 우리가 문제를 시작 단계는 뭐고 그리고 1단계는 또 뭔지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이제 자발적 독립적으로 신청한 클라이언트 또는 기관에 의해 의뢰된 클라이언트, 자발적 개입을 요청한 클라이언트는 바로 1단계로 진행한다. 타기관 의뢰된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목표와 이유의 일치 여부를 탐색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예약된 거 말고 밑에 교과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니까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에서 클라이언트의 참여는 이제 자발적이고 독립적으로 기관을 찾아오는 경우와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되는 비자발적인 경우로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사람도 있지만 의뢰되는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에는 곧바로 과제중심 모델의 개입 실천 단계에서 제1단계인 문제규명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나눠서 바로 문제의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의뢰기관에서의 의뢰 이유에 대해 그리고 의뢰기관에서 제시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목표가 무엇인지에 관해 이제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탐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가 무엇인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1단계 시작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목표가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것과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제 사회복지사는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협상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법적 명령으로 위임된 목표와 클라이언트의 목표가 다른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고요.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기관으로 의뢰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정서적 자원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자원을 포함하여 의뢰기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바로 시작 단계고 시작 단계에서는 자발적으로 오는 클라이언트와 비자발적으로 오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자발적으로 올 경우에는 바로 1단계로 진행을 하지만 의뢰된 클라이언트에는 목표가 서로 같은지 목표를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하고 만약에 목표가 다르다고 하면 이제 다른 기관으로 의뢰하거나 이래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표적문제 규명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인 표적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설명하여 구체적으로 명명하는 과정에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신속하게 초기 사정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표적문제를 규명합니다. 표적문제에서 초기 면접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자신이 원하는 문제를 탐색합니다. 과제중심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욕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와 함께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표적 문제를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변화되어야 할 상황에 대해서 가능한 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제안이나 권고의 형태로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상호 협의하거나 동의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적 문제를 선정할 때는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선정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의 관심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고요. 표적 문제는 클라이언트의 독립성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권을 이제 존중한다는 윤리적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문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 지식과 경험에 의해 확인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이제 전체 과정에서의 표적 문제 규명이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표적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표적 문제의 탐색과 구체화 이후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우선하는 표적 문제의 순위를 결정합니다. 첫째는 가정중심 모델에서 강조하는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실천의 초점으로 동의한 표적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고요.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책임은 일단 사회복지사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표적 문제 규명 후에 실천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는 면접을 통해서 표적 문제와 그들의 사회적 상황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인식하는 초기 사정에 이제 주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사정은 클라이언트에게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속히 이제 이루어지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2단계 계약하기입니다. 계약 단계는요,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동의로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목표 달성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계약은 개입의 기본 요소로 서면 또는 구두 계약을 통해 개입의 목적과 형태는 어떻고 구조 등에 대해 제시하는 것으로 개입 과정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의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약 내역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표적 문제는 우선순위가 되는 주요 문제 3가지가 있고요. 사회복지사가 수용한 클라이언트의 구체적인 목표가 이제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일반 과제, 표적 문제를 경감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클라이언트의 과제들이 여기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의 과제도 있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과제 수행이나 과제 수행을 지원하거나 다른 기관에 의뢰하거나 클라이언트의 가족이라던가 친지, 이웃 등과의 협의와 협상 활동에 초점을 두는 게 이제 사회복지사의 일반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개입 스케줄을 짜고 면접 스케줄, 그리고 개입의 지속 시간, 그리고 개입에 있어 누가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면접 장소, 이런 것들이 계약할 때 이제 우리가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계약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계 실행인데요. 과제중심 모델에서의 개입의 대부분은 이제 실행 단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체화된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이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해결해야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과제보다는 클라이언트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지원하게 됩니다. 전체를 만약에 8회기로 계획한 경우라고 한다면요. 2에서 7회기 정도의 세션이 해당될 정도로 중심적인 단계이고요. 클라이언트의 과제 수행을 원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실행 단계에서의 사정이 있고 문제 해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입 전략의 실행, 점검 및 모니터가 있는데요. 문제 해결 과정은 실행 단계에서의 사정을 보면요. 초기 단계의 사정을 보다 실행 단계에서 더욱더 정교하게 만드는 과정을 표적 문제와 사회적 맥락, 클라이언트의 장점을 포함하는 인지 정서적 상황에 대해 포괄적인 사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맥락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촉진하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단계에서 사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과제의 개발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감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클라이언트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과제를 잘 이해하도록 충분히 토의하고 동기유발로 과제 수행의 가능성을 향상시켜 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가능한 과제를 제시하고요. 동기를 형성해주고 그리고 과제 수행 계획을 세워주는 구체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견되는 장애물의 규명과 해결을 해주고요.
모의 시험과 예행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과제를 동의하고 과제 계획을 요약해 줍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3단계 실행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입 전략의 실행으로 가서 초기에 계약을 통해서 설정된 일반 과제는 실행 단계 동안 새로운 과제로 진행되거나 이제 수행되면서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될 만한 가능성을 가진 과제를 발달시켜가고 동시에 과제 수행을 위해 다양한 지지활동이 수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합니다. 과제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제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리고 효과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입의 효과를 검사하고 확인하기 위해 개입 과정과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개별적인 면접 상황에서 과제 수행 여부와 문제 상태의 변화, 새로운 문제 혹은 수정된 문제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회기마다 클라이언트가 수행한 과제를 확인하고요. 점검하고 또 과제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물이나 예견치 못한 상황에 따라서 과제를 수정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며 모니터링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실행할 수 없거나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제 개입 전략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모니터링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1, 2, 3 문제에 대한 거 1, 2, 3 변경된 문제 1, 2, 3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도표를 그리면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네, 세 번째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